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서 궁금한 의학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는 홍해걸고, 오늘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방송은요,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 가운데 특히 페노피브레이트 계열의 약물을 드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계열 약물이 이 사망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방 효과를 26%나 발휘하더라라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연구를 직접 주도하신 내분비내과 김신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홍해걸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처음이어서 네.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귀한 시간 너무너무 고맙고요. 선생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먼저 개요를 좀 여쭤볼까요? 어떤 연구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이제 고전적인 약입니다. 사실 개발된 지 꽤 오래된 약이고요. 피 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떨궈주고요. 또 좋은 콜레스테롤을 좀 올려주는 HDL. 예, 그래서 소위 이상지질혈증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상지질혈증에 좋은 영향을 주면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큰 연구들을 진행을 했어요. 다 서양에서 진행된 연구죠. 필드라고 하는 연구가 있고 어코드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특히 어코드라고 하는 연구는 미국의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한 매우 큰 규모의 연구입니다. 네. 근데 그 연구에서 페노피브레이트를 써서 기존에 이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당뇨인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페노피브레이트 쓰기 전에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먼저 다 쓰고 있어요. 보통 그 약을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약이죠.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효과에 소위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게 증명된 약제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서 심혈관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스타틴이라는 약은 이미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페노피브레이트를 쓰고 한쪽은 위약 가짜약을 써서 이게 페노피브레이트가 스타틴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했을 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더 있겠느냐, 이걸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의미 있는 연구인데 연구 결과가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페노피브레이트는 이제 쓸 필요가 없느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연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참여한 사람들의 중성지방 수준을 보니까 160 정도예요. 중성지방 160이면 별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우리나라 지금 보험 기준도 중성지방이 200 이상인 사람들에게 페노피브레이트를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그냥 당뇨병이 있으면서 심혈관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페노피브레이트를 그냥 쓰게 한 거예요. 중성지방 수준과 상관없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지 않아도 이 약을 쓰니까 효과가 당연히 반감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하위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실패한 연구이긴 하지만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 또 콜레스테롤 중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연구를 해봤더니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에서는 효과가 있을 개연성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미 연구는 끝났으니까 연구 자체로는 종결된 거고, 나중에 이제 후속 분석 연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후 분석한 걸 가지고 뭐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착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중성지방이 좀 높아요. 중성지방이 그렇죠. 높아요. 네. 저희가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유전자에 서양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는 중성지방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목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좋은 빅데이터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그러네요. 이게 이제 우리의 또 장점인데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건강검진한 사람들의 자료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건강보험은 전국민 데이터니까 국가기반 데이터가 있고 빅데이터가 있고 네. 그 중에서도 건강검진한 검사 결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결합하면 굉장히 유용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이미 실패했던 그 연구를 증명할 수 있는 특성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빅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국의 큰 임상 연구에서는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허점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는 외국 데이터하고 우리나라 환자하고 환경이 좀 많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효과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 예. 네. 그랬더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한 거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코드라고 한 연구는 당뇨병이 있고 심혈관절환 위험도가 높고 그렇지만 중성지방은 160밖에 안 돼요. 근데 대사증후군은 요즘은 막 잘 알려져 있으니까 중성지방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 낮은 사람들 그게 대사증후군의 또 하나의 구성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주목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중성지방 수치는 거의 210 정도가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210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사증후군에 주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1차 목표는 뭘 보려고 했냐면 심혈관 질환을 줄이느냐. 그리고 이 심혈관 질환에는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1차 지표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심혈관 질환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지표인데 그걸 26%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줄였다. 그 중에서 사망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줄이는 결과를 보여줘서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중성지방이 높은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서는 페노피브레이트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고지혈증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말씀하신 스타틴 계열의 뭐 리피토 같은 약들 뭐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는데 그분들과는 조금 다른 스펙트럼이죠. 오늘 주제인 이 페노피브레이트는 그 스타틴 계열은 그 LDL 쪽이죠.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는 건 HDL이나 중성지방 쪽이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저도 개인적으로 중성지방이 높아요. 저도 뭐 한때 높을 때는 막 500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부끄럽지만 지금도 한 200 좀 약간 언저리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HDL은 또 낮아요. 제가 한 3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사증후군이 저희 비슷한 체중이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복부 비만율은 좀 더 높아요. 배가 좀 더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기름들이 결국 혈관 안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중성지방이 되는 거고요. 그게 간에 가서 침착이 되면 또 지방간이 되는 거고요. 혈관이나 심장이 그게 축적이 되면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닌 장기에 가서 지방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그 장기를 또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아까 말씀드린 어코드라고 하는 연구하고 비슷하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이미 스타틴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이미 스타틴을 먹고 있지만 최근에 모든 연구들을 보면 스타틴을 써도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잔여 위험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틴을 쓰면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줄이는 게 한 30% 위험도를 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70%는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스타틴을 써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타틴을 써서 줄이는 심장병의 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여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할 수 있겠다. 거기에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페노피브레이트를 병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 정도 심혈관 질환을 줄인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또 한 번 분석을 했어요. 그룹을 나눠서 저희가 대사증후군을 중심으로 받고 중성지방이 한 210 정도 되는 사람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특별히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만 나눠서 보면 어떨 것인가. 그런 사람들만 나눠서 보면
26% 위험도 감소가 한 40% 감소가 되는 거가 나와요. 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미 스타틴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페노피브레이트를 추가하는 거가 스타틴을 씀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여 위험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증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워낙 많이 드시고, 근데 그 이제 LDL 떨어뜨리는 건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고 여기에 중성지방은 높고 HDL은 낮은 예. 그런 분들이라면 예. 오늘 주제인 피노페브리트를 추가하면 예. 사망률을 현저하게 예. 40%까지 떨어질 수. 사망률은 거의 50% 줄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걸로는 26% 줄였다고. 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이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오늘 주제인 피노피브레이트를 꽤 처방을 하나요? 그게 얼마나 합니까? 많이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는 스타틴만. 저희가 고지혈증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고지혈증 약제 투약하는 사람 중에서 페노피브레이트를 쓰는 사람이 3%밖에 안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저평가된 약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어코드라고 한 큰 연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이 약은 이미 이제 실패한 약 그래서 버렸던 거죠. 한국 의사들도. 예. 그러면 그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연구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특히 한국인들에서 그런 증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논문을 투고하면 논문 투고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 논문에서 받아줄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낸 논문이 BMJ라고 하는 굉장한 논문이잖아요. 예, 좋은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도 대가들이지 않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 심사하는 사람도 저희 논문 그거에 다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BMJ는 정책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뭐라고 심사를 했고 하는 내용들도 다 나오거든요. 공개하는군요. 예,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심사한 거에 첫 번째 심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에 나왔던 어코드가 실패했지만 그 중에 일부에서는 성공할 가능성들을 보여줬고 그런데 이건 웨스턴, 서구 사람들이 했던 연구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빅데이터 분석 연구는 어코드라는 연구의 아시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논문이다. 예. 굉장히 극찬인데요. 그렇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BMJ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예. 네, 거기에 당당히 이렇게 게재가 된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100명의 고지혈증 환자 가운데 대부분 스타틴만 주고 그렇죠. 이 피노페브레이트가 분명히 효용이 있는데 3%밖에 그러니까 처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좀 늘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주로 어떤 환자들에게 이 피노피브레이트를 권유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현재로 돼 있는 거는 중성지방 200 이상인 사람들 200 이상 그러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사람한테 쓰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그 지금 있는 이 적응증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던 혹은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던 혹은 대사증후군이 있던 그 심혈관 질환의 결국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1차 치료제는 물론 스타틴입니다. 근데 스타틴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노피브레이트를 같이 병용하는 거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걸 증명을 했고요.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거는 안전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약을 쓰는 거에 주저했던 선생님들이 이 같이 약을 병용하면 안전성 이슈도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페노피브레이트 이전에 나왔던 1세대 약이 있어요. 중성지방을 떨구는 약. 그게 이제 gemfibrozil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 gemfibrozil을 스타틴과 같이 병용을 했더니 근육병증이 증가했어요.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고용량 스타틴을 썼을 때. 근데 사실 스타틴도 저용량 썼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피노피브레이트와 병용했을 때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가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코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연구 대규모가 결국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건 실패했지만 안전하다는 건 증명을 했어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스타틴을 쓰는 데다가 일상적으로 피노피브레이트를 같이 병용했는데 안전성과 관련된 데서는 특별한 시그널이나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우리 데이터에서도 사실 리뷰어가 한 명은 그런 안정성 데이터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안정성과 관련된 것도 같이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반 데이터에서 차이가 안전하다는 걸 또 증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콩팥 기능이 아주 나쁜 분들, 콩팥,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에게는 스타틴과 페노피브레이트 같이 병용했을 때 근육병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페노피브레이트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 선생님 그냥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거는 담당 선생님들과 꼭 의논하셔서 내가 스타틴을 이미 쓰고 있는데 페노피브레이트를 같이 병용했을 때 다른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거를 전문가적인 판단을 꼭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문 의약품이지 일반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중성지방이 높은 200 이상인 분들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려해볼 수 있다.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피노피브레이트라는 성분명이잖아요. 상품명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녹십자의 리피돌 슈프라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식후에 먹는 맞습니다. 거고요. 한 알에 한 460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은 거야. 그렇다면은 중성지방 높은 분들이 이제 보통 뭐 오메가3 영양제로 많이 먹는데 이 페노피브레이트를 의사와 상의하에 먹는 게 훨씬 효과도 크고 또 비용도 덜 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 녹십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그 약제를 생산하는 데는 에보트라고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군요. 에보트 제품인데 같이 공동 판매하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메가3 이 효도식품으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메가3와 관련된 대규모 큰 연구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대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연구가 성공했는데 그건 오메가3도 굉장히 농축된 4g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4g? 매일 4g이면 엄청난 용량이에요. 가격도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가 환자분들께 그렇게 얘기 드려요.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희 오메가3 있는데 그 함량으로 따지면 몇백 미리그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몇백 미리그램, 그런데 약간은 몇만 원씩 하는 저한테 이런 약을 먹어도 되느냐. 그래서 뭐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면 뭐 나쁜 영향은 안 줍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거 선물해 주려고 그러면 자녀분들께 돈으로 달라고 해서요. 오히려 그 돈으로 운동하십시오. 그 얘기는 심혈관절을 예방하는 효과에 대한 증거는 매우 약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중성지방이 높다고 한다면 그 중성지방을 떨구고 심혈관질환의 예방 효과도 우리나라 빅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한 이런 약제를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같이 드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메가3는 고용량이 아니면 중성지방 떨구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고서 검사해 보시면 나 열심히 먹었는데 중성지방 별로 안 떨어졌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용량을 많이 해서 고용량을 해야 한 2g 정도 드셔야 중성지방이 의미 있게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중성지방 떨구는 효과에서도 페노피브레이트가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 오메가3 뭐 식품이니까 뭐 질병 치료를 목표로 드시는 그냥 보조식품으로 먹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또 외국 유수의 논문으로 내시고요.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그러면 환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주제인 이 페노피브레이트를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나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아직은 그 스타틴 계열은 안 먹는데 중성지방 높거든요. 그리고 HDL은 낮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한번 시도해 볼까요? 단독으로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중성지방이 아주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500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급성 췌장염이 올 수 있어요. 그분들은 빨리 페노피브레이트 같은 약을 써서 낮춰줘야 되고요. 아까
저희가 했던 200 이상인 사람들 240 정도 지금 현재 적응증이 돼 있는 200 이상이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있다. 그런데 스타틴을 먹고 있다. 같이 병용하는 게 이득이 있을 거라는 걸 저희 데이터가 보여줬고요. 먹는 게 좋고 예. 지금 말씀하신 저 같은 경우 이제 안 먹는 경우죠. 스타틴을 안 쓴다는 얘기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페노필브레이트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것인가 아직까지 증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비어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건 증명을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 연구 결과로만 보면은 이 개연성, 플로저빌러티 이 개념으로 보면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권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저희가 그건 또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현재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는 분 가운데 중성지방 높고 HDL 낮은 분들은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요. 그런데 이걸 현재는 일선에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의사분에게 내가 이 방송을 봤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약 좀 추가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기분이 나쁜가요? 어떤가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그거는 대개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사실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논문을 또 보시는 것 뿐만 아니라 논문을 볼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듣고 사실은 처방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서 사실 40세 이상이면 지금의 권고안들은 스타틴은 다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뇨병이 있는 40세 이상이면 이후에 심혈관 위험도가 높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노필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권고안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권고안이라는 건 결국 의사들이 참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권고안부터 그리고 국제적인 권고안까지 저희가 또 좋은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좀 보시고 처방에 또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무슨 보약처럼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전문의 약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연구에 어떤 식의 연구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를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약인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어울리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개별 환자에게 어울리는 좋은 약이 있고 그 약제가 가진 장점과 또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처방하는 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씀이 아주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주제인 페노필브레이트의 재발견 그리고 선생님의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의사들에 대한 선생님이 좀 많이 설득을 하셔야겠네요. 더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걸 알고 이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현 단계에서 환자분이 그거 내놓으세요 하는 건 무리다. 다만 그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현재 페노필브레이트를 먹고 있는 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처방받아. 그분들은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난 더 행복해지는 거네. 그렇죠. 이런 효과도 있어? 기분 좋게 약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의미는 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